안녕하세요. 배당의 만장입니다. 25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그래서 ETF 배당 투자를 통해 월 배당 500만 원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5가지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월 초 기준으로 저의 배당금은 약 46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IS 등 이 절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1,800만 원, ISA 계좌는 연 2천만 원의 한도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여러 명이서 함께 절세 계좌를 개설한다면 그만큼 총 투자 가능한 절세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당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절세 전략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절세 계좌를 최대한 먼저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배당 투자는요, 결국 세후 수익률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가 또 핵심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만큼 복리의 힘도 커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월배당을 투자할 경우에는 매월 초에 배당금이 나오고요. 또 매월 중순에 배당금이 나오게끔 포트폴리오를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월 초 배당금이 약 46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에도 별도의 배당금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배당금은요, 1월부터 현재 12월 초까지 해서 누적 배당금이 6,100만 원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ETF 배당 투자할 때 배당금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시간의 복리를 믿고 또 배당금의 트윅스 전략을 활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의 힘은 계속 커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ETF 배당 투자로 약 8,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왔습니다. 25년도 올해 이러한 배당 투자에 도움을 주었던 ETF는 그동안 꾸준히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끝나고 시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에도 새로운 월배당 ETF들이 상당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6년도에 투자할 ETF 배당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5년 한 해 동안 하트로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종목들이 지속해서 26년에 이어갈지, 아니면 최근에 신규로 상장한 많은 배당 성장 ETF들이 편입이 돼야 할지, 그래도 변함없는 기준으로 월초 배당 종목으로는 5개, 월중 배당 종목으로도 5개, 총 10개 종목 이내에서 26년도 종목을 선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25년 한 해 꾸준히 참여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로 월초 그리고 월중 ETF 적어주시면은 저 역시 자주 언급된 종목들 위주로 다음 영상에 또 분석 등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투자 시 고려해야 할 5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이 적절한 배당률 또는 분배금 분배율입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배당금의 경우에는요, 이 배당 컷 등으로 인해서 회복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적절한 수준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로 배당 주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부 ETF는 연배당 또는 분기배당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월 중순 또는 월초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ETF들이기 때문에 배당 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인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배당금 재투자를 할 경우에는 트윅스 전략을 구사합니다. 매월 중순에 나오는 배당금으로 매월 초에 배당을 주는 ETF에 투자하고요. 매월 초에 배당이 나오는 배당금으로 매월 중순에 배당을 주는 ETF에 투자하면서 2주 단위로 배당금이 일을 하게 하는 전략, 트윅스 전략을 활용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만약에 배당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일반 계좌, ISA, 연금저축 계좌마다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계좌에서는요, 이미 배당소득세가 발생한 다음에 인출하는 것이니까 자유롭겠죠.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먼저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했던 원금이 먼저 인출된다는 거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렇듯이 각 계좌별로 인출하는 방법 등 인출할 때 발생되는 그런 재원들을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자 배당소득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건보료라든지 종소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절세 계좌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배당은 보너스가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이 주가가 흔들려도 이 계좌에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은 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켜 줍니다. 이 단순히 수익률의 일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크게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가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이 배당 투자자는요, 주가 하락이 크게 두렵진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배당금을 더 낮은 가격에 사면서 이 배당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단기 수익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당 투자는 성향상 빠르게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 마인드가 자리를 잡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결국엔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누적 배당금은 우상향입니다. 배당금이 많거나 또는 적거나 할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 배당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복리를 타고 간다면 누적 배당금은 꾸준하게 장기적인 우상향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배당 재투자는 복리의 엔진입니다. 배당 재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 주가가 상승하거나 배당이 성장하거나 이 재투자의 복리가 합쳐져서 이 장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성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마다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하는 트윅스 전략을 활용하면은 초기에는 미미할 수 있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엄청 크게 벌어질 겁니다. 12월 중순 배당 기준일을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1일은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 보유일입니다. 배당 낙일은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배당 기준일은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12월 초에 받은 배당금으로 12월 중순에 배당을 지급하는 ETF들에 다시 재투자를 해볼 예정입니다.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 매월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들어오는 배당이 1년이면 24회, 10년이면 240회의 현금 흐름이 됩니다. 작아 보이는 배당도 재투자 그리고 시간의 복리로 눈에 보이는 자산 성장을 만들어 줄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장우현을 응원드리는 배당의 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